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각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출마를 위해서 직에서 물러나고 최상목 경제수석이었죠. 이분이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로 가셨는데 뭐 또 이제 뭐 산자부 장관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있고 등등등 해서 일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일단은 좋은 점수는 안 나갈 것 같고요. 추경호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낙제. F? 그리고 그 이영 장관에 대해서는 시험지 미제출. 시험지 미제. 그것도 낙제 아니에요? 한 게 없다 이거죠. 시험도 안 본 거고요. 박문규 산자부 장관은 입학 후 바로 자퇴. 아, 자퇴 3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아직은 뭐 개각은 안 됐지만 3개월 만에 뭐 출마하러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자, 교수님 성적 입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점수 주기 참 힘든데요. 앞에서 낙제 좀 주셨으니까 저는 뭐 100점 만점에 한 50점 주겠습니다. 어우, 절반. 네. 50점이면 한 D 정도 됩니까? D? F 바로 E? 뭐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시작은 경제팀 위주로 감세랑 긴축 재정 건전성이 경제성장의 마법이라는 한 40년 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게 일단 첫 단추부터 잘 먹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힘을 주던 3대 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저는 애초에 나왔을 때부터 믿지 않았는데 제가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의 플랜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전략이 있지 않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 못했던 3대 개혁인데 그거를 그냥 쉽게 던지는 걸 봐서 이 정부는 이거를 진짜 할 마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저는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래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물가 관리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서도 굉장히 큰 실책을 했다고 보는 게 이 정부는 원래 들고 나왔던 게 시장 경제주의였잖아요. 그랬죠. 시장 경제주의라는 건 시장의 주체들한테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한 관치로 돌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시그널을 줬다. 이런 점에서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립니다. 네. 아니 뭐 말은 50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F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리포트 쓰는데 처음에 주제 잘못 잡았고 그다음에 이거 쓰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쓸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쓸 마음도 없으면서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목차 잡았고 뭐 그랬다. 이게 그럼 뭐 F인데 거의 무기고 수준인데요.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요. 경제 관련한 모든 수치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성장률, 뭐 무역 적자, 물가 폭등, 가계부채 등 매크로 지표 관리가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거의 뭐 무기고 수준의 F. 시험지 미제출, 일기 지금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서 배터리 업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이게 이제 우리 미래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미국 재무부가 배터리 보조금 세부 규정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 곡소리 난다라고 하는 평가와 아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라고 하는 평가가 언론마다 조금씩 달리 경제지와 일반 종합지 사이에 조금 평가가 달리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미 IRA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신데요. 2024년부터 배터리 관련한 부품에 대해서 또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 국가가 관여된 것은 쓰면 안 된다. 쓰면은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우려 국가 뭐 중국, 북한. 예, 그렇게 일단 기존에 지침이 있었는데 그 우려 국가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제 중국 관련한 그런 광물이나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는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투자한 합자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가 더 나온 거죠. 그 기준이. 네. 그래서 일단 합자 회사 관련해서는 중국 지분이 25% 이내면 봐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죠. 근데 중국 지분이 25%가 넘어간 회사가 있다면 그거 그냥 우려 국가랑 똑같이 봐버릴게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도 합자해서 중국이랑 합자해서 미국에다 막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어디 있나가 이제 핵심인데 네. 우리랑 중국이랑 합자 회사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중국 비중이 몇 퍼센트냐인데 현재 파악된 거는 약 20여 개 합자 벤처가 있고요. 지분율은 49%에서 80%까지 다양합니다. 25% 미만은 없잖아. 없습니다. 거의 물론 비공개된 건 회사도 있습니다. 예. 비밀 때문에. 다만 지금 공개된 회사 중에 25% 미만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다 25%가 넘습니다. 예. 그럼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진출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합자 관련한 법인에서 중국 비중을 낮춰야겠죠. 그럼 기존에 중국이 투자했던 그 지분만큼을 되사는 방법이 있고 비싸게 사야 되겠네. 그렇죠. 중국에서 그걸 싸게 팔겠어요? 니네 보조금 받고 싶으면 내 지분 25% 내지는 뭐 한 거의 50% 이상을 사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분을 더 넣어서 물타기를 해서 지분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산술적으로요. 그거는 중국 지분 갖고 있는 쪽에서 반대하지. 왜 내 지분에 물이 타져야 그렇죠.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현재까지 투자된 그 지분율에 따르면 한 수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우리에게 전가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유동성, 현금 관련해서 압박으로 작용하는 악재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악재다. 예. 근데 오늘 머니투데이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왕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다.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면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좋고 미국 내에서 마켓시어나 포션이 높다. 그거 자체가 이번에 건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해석은 가능하되 그걸 유지함에 있어서 대내적으로 지분율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건 또 팩트거든요. 몇 조가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교수님?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합자회사라는 게요. 이게 지배구조상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반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분을 올려야 되는 그런 네. 가능성이 온 건데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좀 주목하는 거는 향후에 저희가 지분을 올려야 되면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요.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이 중국 기업하고 합자를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 중국 기업한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기업이 서로 50대 50으로 지금 합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두 개 중에 누구한테 더 바게닝 파워 또는 협상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기업에서 더 지분을 저희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오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 건가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두 개의 서로의 협상력인데요. 지금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 상황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부품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이 상당히 독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가 굉장히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갑의 지위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협상력이 있으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지분을 10% 사는데 한 10조 든다. 예를 들면. 근데 협상력이 저희가 떨어지면 그게 뭐 20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거기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조인트 벤처라는 거는 일종의 비상장 기업이고요. 두 개의 기업 간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공표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둘이 무슨 계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뭐가 꿍짝꿍짝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오는 섣부른 진단은 제가 보기엔 서로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예. 향후에 정부가 한국 기업한테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미국에 요구할 게 분명히 저는 생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얼마만큼 요구해서 얼마만큼을 따내는지가 한국 정부의 일종의 역량 이거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분 비중을 미국 중국 기업의 지분 비중이 50% 미만이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배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대체로. 네, 예, 지금 업계에서 내심의 기대는 50% 선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야말로 기업에게 맡겨둘 수만 없는 기업 니들이 알아서 가서 로비 잘 해서 50% 선을 지켜라고 정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자의 한국하고 중국 기업의 양자의 협상으로 놔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협상력이 강한 중국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이럴 때는 전반적인 이번에 나온 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예. 미국 정부가 가이드라인 낸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온 난리가 나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한국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이 정도인데 의견 수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미국 정부를 향해서는 이 50%, 25%가 아니라 그 지분 비율 요거를 조금 중국 지분이 뭐 30% 40% 돼도 보조금 달라라는 외교통상 협상이 필요할 것 같고 중국 정부한테는 야 이거 가지고 너무 중국 기업이 광물 소재 많이 니들한테 다 있다고 해서 이거 딜을 할 때 지분 한국 기업이 인수할 때 너무 폭리를 취하지는 않는 쪽으로 행정 지도를 해달라. 우리 정부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저번에도 저희가 비슷한 주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제 포드하고 CATL이라고 이제 배터리 1위 기업 네. 합자 모델이 좀 특이해가지고 미국의 이번에 IRA 우회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 네네 맞아요. 지분 전체는 포드가 가지고 있대. 기술은 CATL이 내고 나중에 그 자문료나 로열티로 이제 그거를 빼는 방식을 지금 현재 포드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IRA의 우회로 아니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중간에 미국 내에서도 그런 반발이 나와서 잠깐 공장이 멈췄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약간의 해빙 모드가 미중 사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드 측에서는 이거는 제재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시장에서 보여줘서 공장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건설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우회로라면 우회로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빙 모드를 크게 만들어 줘야 산업단에서 움직일 어떤 여지가 생긴다. 보폭의 운신의 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 발표가 딱 25 딱 나버리면은 민간에서 할 게 없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저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공식 발표하고 나면은 의견 수렴 동안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일을 마무리했었어야죠. 아 이미 좀 시간이 늦었다.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이창민 교수님,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 게요. 네. 이번에 사실은 겉으로는 해빙 무드였으나 생각보다 지분율 규제가 더 세진 거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겉으로 해빙 무드였으나 지금 중국 지분 기준이 여전히 굉장히 경직돼서 아주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하시길래 국내에도 정책이 갑자기 더 세게 나오면요. 그거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요. 내년에 이제 선거잖아요. 미국 선거,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 달에 있죠. 네, 선거인데 사실은 제가 IRA 처음에 정책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게 원래는 물가를 잡는 법이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물가에는 별로 효과는 없었으나 예를 들면 미국으로의 공장 유치 이런 걸로 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나온 건데 네. 거기서 자꾸 이제 중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들이 자기가 시장에서 자기들 이해에 맞게 협상을 해서 자꾸 우회로를 빠져나간다 이런 여론들이 조성이 되니까 일단 더 세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요. 한국하고는 거시경제 변수를 보는 게 굉장히 다른 게요. 미국은 네. 일종의 룰이 있는 게 실업률 있잖아요. 실업률이 몇 %가 대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고용 창출이라는 게 얼마만큼 이러는가라는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예를 들면 더 세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트럼프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자기들이 폐기한다고 그러지만 네.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더 관대하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IRA보다 더 센 얘기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럼 바이든도 내부에서 자기가 센 얘기를 할 수밖에 미국 없다. 여론을 봤을 때 이거는 센 쪽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게 뭐 낙관적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엎친 데 덮친 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협상력을 못 갖다 보니까 미국 회사와 우리와의 그 조인트 벤처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시 역공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예. GM 배터리 합작회사를 세웠는데 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의 85%를 GM이 달라고. 그렇죠. 니네는 15%만 받아가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치면 지분율은 50대 50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조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GM 측에서 그 50에 대해서 75를 우리한테 배당해줘. 라는 지금 요구를 LG 측에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85%? 85를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회사도 동시에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 제도 때문에도 한 방 먹고 그런 시장의 지배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 조인트 벤처를 냈던 상대 파트너한테도 지금 한 방을 먹고 옴짝달싹 못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통령 방미할 때마다 가서 몇십 조씩 쏟아붓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않았나요? 왜 이렇게 돼요? 이런 대우 왜 받아야 되죠? 나 참.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이게 좋은 예인데요, GM이. 예. 저는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한국과 중국 기업의 합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협상력이 미국 기업이 높기 때문에 지분율이 반반인 상황에서도 쉽게 만들어서 합자에서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걸 훨씬 더 미국 기업이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니네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니네 배터리여서 니네 광물 소재 우리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야 지분은 반반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어떨 거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곧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50대 50에서 저희가 만약에 75대 25로 저희는 지분 더 취득한다고 지분 취득 비용 드리고요. 예. 나중에 합자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GM 같이 똑같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 네. 너무 의리다 우리. 미국한테도 의리고 중국한테도 의리고 기업들 간에도 의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대을민국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산업계 전쟁 와중에 지금 이걸 총괄해야 되는 산업부 수장이 산자부 장관이 총선 나가신다고. 예, 3개월 만에. 임명장 인기 마른 지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이런 식으로 교체되니까 지금 밑에서는 전쟁 중인데 국가가 나서야 될 역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관심이 있는가, 국정 운영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돼요. 장관들 전부 다 총선으로 나가고 관리형으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관료들하고 학자들 대충 총선 때까지만 어떻게 그냥 국무회의에서 뭘 논의하고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들여다볼수록. 네. 근데 저는 여기 정점이 사실은 기재부 장관을 최상목 경제수석을 앉힌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경제정책 운영이나 이런 거에 밑그림을 최상목 수석이 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 방향하고 크게 바뀔 건 없는데 그 얘기는 뭐 핵심적인 전국 운영의 아젠다는 없고 그러니까 총선에 불리한 노이즈 일어날 무슨 전반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네. 전반적인 그냥 총선 전국 관리 경제부총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총선 지나고 나면 다시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로 싹 갈아치우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장차관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맞습니다. 되게 값이 싸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계에서 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수장을 2개월 만에 바꾼 것처럼 최상목 수석이 지금 기재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기사 난 사람이 박춘섭 금통위원인데요. 이분은 지금 금통위원이 된 지 200일 만에 또 옮기는 겁니다. 근데 금통위원은 그 연봉이 3억이 넘고요. 그 자리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사람이거든요. 예.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사람은 다시 임명하자마자 청와대로 200일 만에 도로 뺀다는 대통령실로. 게. 예.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되게 무의미해요. 그 이제 임명 4개월 5개월 된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김홍일.
더군다나 밖에 있다가 금통위로 가시는 분은 봤어도 금통위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빼는 거는 저는 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 금융통화위원. 예. 한국은행에 있는 금통위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분이 우리나라 금리 정하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최상목 후임으로 대통령실로 온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한국은행 금리 정하는 것도 정부랑 독립해서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임명됐던 사람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가는 건 진짜 희한하네.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 독립 뭐 이런 거는 개념 각 가치 판단은 없는 거예요? 각 자리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공익적 사명, 그 역할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게 지금 다 무시되는 것 같아서요. 불안합니다 정말. 아, 네. 새로 이창민 교수님. 짧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아직 저기 인사는 안 났는데요. 저는 네. 또 하나 주목하는 건 금융위원장이에요. 예, 김주현 금융위원장. 네, 금융위원장은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저희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혁 이런 거를 담당하는데요. 어디로 가신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엑스포 때 재벌 총수들을 엄청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럼 재벌 총수들이 원하는 것을 몇 개 들어줘야 할 타임이 도래됐습니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이창민 한양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